네, 탤런트 김용건 씨와 관련한 얘기들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뭐 스캔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김용건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그 여성 측 변호사의 주장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협박과 폭언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날까지도 김용건 씨가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 양육비를 포기하라 같은 폭언을 하면서 낙태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예.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여성에게 그 애가 내 아이가 맞냐? 임신 주수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김용건 씨는 입장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나는. 네. 현실적으로 이건 무리다. 그러면서 애원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다. 이건 이제 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뭐 강요나 협박한 건 아니다 하는 취지의 네. 그 입장문이에요. 그렇겠죠. 거기에 반해서 여성 측 같은 경우는 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강요죄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뭐 이거 언론에는 뭐 낙태 강요 미수죄 이런 그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죄명 중에 낙태 강요 미수죄라는 죄명은 없어요. 아니,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번 언론사 관련해서 얘기가 네. 됐을 때 강요 미수죄라는 게 성사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논란이 좀 있긴 했죠. 더더군다나 그 앞에 낙태를 붙여갖고 낙태 강요 미수죄라는 이런 죄명 그 자체는 없고요. 네. 적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뭐 이제 저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지만, 네. 협박죄가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강요죄가 이제 성립되는 어떤 그런 여건도 충족이 되는지 이거는 결국 양쪽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 지금 여성 측에서 고소한 죄명은 강요 미수죄입니다. 네. 그렇죠. 강요 미수죄라는 거니까 낙태를 종용했으나,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건 의무 없는 낙태를 하라는 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니까 그 강요를 했지만 결국 낙태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실패했으니 강요 미수를 이제 관련해서 고소를 한 거고, 언론에 나오는 낙태 강요 미수라는 건 엄밀하게 이제 죄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 좀 갈등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을 넘어서 고성이 오가고 이 과정에서 여성분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 폭행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이런 거잖아요, 최정원 네, 기자님. 맞습니다. 이 폭행에 대한 부분도 양측이 말이 굉장히 다른데요. 일단 이 여성 측 법률 대리인은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건 씨가 여성을 밀쳐서 넘어뜨릴 정도의 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이게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건 씨 측 이 법률 대리인에서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이는 낳을 수 없다고 말한 거는 맞다. 근데 다만 김용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뺨을 때리거나 뭐 주먹질을 하거나 머리를 쥐어박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실제로 때리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타격이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밀쳤다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폭행죄로 인정이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양쪽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네. 다른 것처럼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성 측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뺨을 때리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뭐 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이런 폭행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밀치거나 하는 정도의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폭행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게 여성 측 주장인 거고, 김용건 씨 주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물리적 몸싸움 같은 건 좀 있을지 몰라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타격은 없었다는 거니까, 네. 실제로 내용 자체는 양쪽이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김용건 씨 입장을 좀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낙태를 권유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애기 잘 낳고 내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성분이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견. 그런데 이렇게 고소까지 하고 이 사건이 커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김용건 씨 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을 네. 바꿔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여성 측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성 측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하고 돌연 소송을 걸었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성 측의 주장은 다른 상황입니다. 네. 김용건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2달여간 폭언을 일삼다가 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태도를 갑작스럽게 바꿨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제 와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 무섭게 느껴져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여성 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여성 측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은 이미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건 알겠지만은 진실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항상 이제 유리한 말만 발췌해서 하다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사건 진행, 경과를 네. 본다면은 그분의 말씀에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면 여성 측 입장에서는 난 감정에 그 골이 많이 생겼다. 네, 정말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일단은 반성을 기다렸지만 그와 관련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고소는 끝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감정적인 갈등이 악화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용건 씨 측 입장문에서는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성 측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은 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처벌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건 씨 측이나 이 해당 여성 측 법률 대리인 측이나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건 씨는 이제 태어날 아기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관련한 이 아주 근거 없는 추측 같은 것들을 좀 말아달라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정화 기자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데 양측이 굉장히 갈등이 깊잖아요. 뭐 두 분이 행복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들도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해피엔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재혼을 네,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용건 씨가 여성분이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틀 후에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 여성분이 그 발언을 듣고 나는 무섭다라면서 연락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성분 1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또 김용건 씨 측의 법률 대리인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현재까지 이 여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결혼이나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주어진 책임,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은 완벽하게 해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용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을 할 의무가 생겼고요. 네. 이 의무라 함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얼마를 내라라고 그냥 말한다고 바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모 합산 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이 되죠. 네. 이 양육비 기준이 합산
태어난 소득에는 김용건 씨의 출연료라던가 뭐 계약금이라던가 임대소득이라던가 뭐 연금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네, 산출이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불변합니까? 아니면 또 그건 소득이 아니고요. 증가하면 또 그거는 늘어나는 상황에 건가요? 따라서 양육비 증감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이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양육비 관련된 지원하는 것으로 뭐 법적으로 결정되든 합의가 되든 간에 이제 뭐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되게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분할해서 지급하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법률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좀 관심이 가는 건 이렇게 혼외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냐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건? 일단은 뭐 친자가 맞다면 당연히 그거는 뭐 일찍 낳았건 늦게 낳았건 친자가 확인이 되다면 당연히 이제 상속권을 갖는 것이고요. 상속권을 가지면 특별히 유언을 해서 상속 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지금 김용건 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정우 씨하고 차현우 씨인데 이 둘 아들과 이번에 만약에 태어난 아이까지 이 3명이 상속이 된다면 상속 비율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유언이 특별하게 다르게 있지는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여성과 만약에 뭐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혼인하지 않는다면 네. 이 여성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고요. 혼인하게 된다면 자녀보다 1.5배 많은 비율로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일로 실제 많은 소송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혼외자가 이제 상속권을 뭐 그 혼외자 아닌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랑 이제 동등하게 상속권이 있는 건 맞는데 좀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거나 인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인지 청구 소송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생자,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이름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속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